6단원 물문경의 출판과 교회의 조직, 소개 및 연대표. 1829년 6월에 물문경 번역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조셉 스미스와 마틴 해리스는 뉴욕주 팔마이라의 인쇄업자인 에그버트 B 그랜딘과 출판 계약을 맺었다. 그랜딘은 1829년 가을에 인쇄를 시작했으며 마침내 1830년 3월에 물문경 초판이 세상에 나왔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1830년 4월 6일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명에 따라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했다. 교리와 성약 20편 1절 참조 조셉 스미스는 1830년 6월 말에 뉴욕주 콜스빌로 가서 믿는 자 몇 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후 선지자는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로 돌아가서 몇 가지 계시를 받았다. 1830년 9월에 열린 교회의 두 번째 대회에서 주님은 하이럼 페이지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셨으며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 외에도 나중에 몇 명 더 레이맨인 즉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주셨다. 교리와 성약 28편 8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30장 32장 참조 선교사들은 아메리칸 인디언을 가르치러 가던 도중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지역에 잠시 머물며 당시 그 지역에서 목사로 활동하던 시드니 리그돈과 그의 회중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1829년 9월에서 1830년 3월 뉴욕주 팔마이라에서 물문경이 인쇄되다. 1830년 4월 6일 조셉 스미스가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교회를 조직하다. 1830년 9월 26에서 28일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교회의 두 번째 대회가 열리다. 1830년 10월 선교사들이 레이맨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떠나다. 1830년 11월 오하이오주 멘토와 커틀랜드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다. 학생 읽기 과제.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안권, 진리의 표준, 1815에서 1846년 2018, 제8에서 9장. 교수 제언. 모든 학생의 참여를 독려한다. 모든 학생이 반 토론에 참여하도록 적절하게 권유할 방법을 찾는다.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사는 특정 학생을 지명하여 부탁을 하거나 표현을 바꾸어 질문을 하고 학생들의 대답을 잘 듣고 추가 질문을 하며 학생들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질문을 되새기면서 답을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을 지명하여 그 학생을 당황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문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조직되다. 교재에 수록된 사진을 보여주며 문 위에 푸른색 간판이 있는 붉은 벽돌 건물이 뉴욕주 팔마이라에 있던 그랜딘의 인쇄소이고 이곳에서 물문경 초판이 인쇄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런 후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에 보이는 것은 복원된 그랜딘의 인쇄소 내부에 있는 인쇄기라고 설명한다. 성도들 제안권 제8장에서 읽은 내용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는 물문경을 출판할 방도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가?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다음 내용을 알려준다. 조셉 스미스는 물문경을 출판할 만한 돈이 없었기에 대신 마틴 해리스가 자기 농장의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쇄 비용을 마련했다. 조셉과 마틴은 $3,000의 물문경 5,000부를 인쇄하기로 에그버트 그랜딘과 합의했다. 또한 밤에 그랜딘의 인쇄소를 이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던 에브너 코울이란 사람은 물문경을 조롱하고 그 책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물문경의 일부를 발췌한 뒤 냉소적인 논평을 곁들여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조셉이 물문경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서야 일을 그만두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물문경에 관한 소식은 토머스 마시와 솔로몬 체인벌린 같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두 사람은 모두 물문경에 관해 들은 후 그랜딘의 인쇄소를 찾아왔다. 그들은 인쇄된 물문경의 일부를 낱장으로 받아서 살펴보았으며 자신들이 읽은 것이 참되다고 믿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다. 조셉 스미스가 물문경을 번역하는 데는 약 65일이 걸렸지만 물문경 초판이 인쇄되기까지는 7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인쇄를 마친 물문경은 1830년 3월 26일부터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다음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물문경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증거는 주님이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그 책을 출연시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보다 앞서 일어난 유일한 사건은 첫 번째 시험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문경이 출연한 시기는 신권이 회복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책은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의 새 등급, 해의 왕국의 결혼, 또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 등 위대한 교리의 윤곽이 계시로 알려지기 전에 먼저 물문경을 받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물문경 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4쪽. 교회가 조직되고 회복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물문경이 먼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다음 문단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일찍이 1829년 봄에 교회의 설립을 논하는 계시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시편 53절 참조교회 설립 준비는 1829년 6월에 시작되었는데 이때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물문경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도우라고 지시하셨다. 교리와 성약 18편 3에서 5절 참조 후에 올리버는 물문경에 나오는 의식, 신권 직분, 교회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모아서 문서로 엮었다. 또한 주님은 1829년 여름 무렵부터 조셉 스미스에게 교리와 성약 20편에 기록된 계시를 부분적으로 주시기 시작하셨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20편 머리말과 1에서 4절을 조용히 읽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당신의 교회가 조직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교리와 성약 20편 머리말과 1에서 4절에서 교회의 조직에 관하여 어떠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리 중에서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조직했다는 것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직되었음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학생들이 교회가 조직된 장소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는 복원된 휘트머의 집을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다.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휘트머의 집을 360도 보기로 보여주어도 좋을 것이다. 한 학생에게 다음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가 조직된 날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잘 들어보라고 한다. 성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며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기뻐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간증을 나누고 성신의 권능과 축복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 즉 신약전서에 기록된 대로 교회의 반차를 따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계시에 따라 조직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기쁜 깨달음을 마음에 품은 채 헤어졌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138쪽. 이 글에 따르면 교회가 조직되던 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신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성신은 주님의 교회가 다시금 지상에 조직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선지자의 부모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선지자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가 남긴 다음 말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조셉은 강 기슭에 서서 그의 아버지가 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손을 잡아 그를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외쳤다. 내가 살아서 아버지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침례받는 것을 보게 되다니요. 그러고는 조셉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울었다. 루시 맥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90쪽에 인용됨. 낮에 열린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도 휘트머의 집으로 모였다고 설명한다. 선지자는 홀로 있기 위해 바깥으로 나갔다. 한 학생에게 다음에 나오는 조셉 나이트 1세의 말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벗어나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는 눈물을 쏟으며 흐느껴 울었다. 말로 다 못할 만큼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다.
올리버와 나는 그를 따라 나갔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한참 후에야 들어왔다. 나는 누구에게서도 그토록 감격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충만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선지자 조셉이 부모의 침례를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했다는 간증과 더불어 교회가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새로 조직된 교회가 반대에 부딪히다. 교회가 조직되던 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흑암의 권세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고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21편 6절 교리와 성약 21편 4에서 6절 참조 성도들은 점점 더 큰 반대를 겪게 될 터였으며 그들은 그런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했다. 성도들 제안권 제9장에서 읽은 내용으로 보아 새로 회복된 교회의 회원들은 어떤 식으로 반대를 경험했는가? 학생들은 뉴얼 나이트가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콜스빌의 폭도들이 새 개종자들의 침례를 막으려 하고 조셉 스미스가 2차례 체포되고 하이럼 페이지가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일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하이럼 페이지의 거짓 계시는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수 있는가? 하이럼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소식을 접한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거의 밤을 새우며 기도를 드렸다고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28편에는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28편 2절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회 내에서 선지자 조셉이 하는 역할에 관해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발표해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찾아내도록 돕는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복음의 교리와 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여러 사건 및 계시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이 있다. 교리와 원리를 찾는 법을 배우려면 세심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12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는 이러한 노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리들을 탐구하십시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부적인 내용들로부터 그 원리들을 분리하십시오. 영적인 지식을 얻음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86조. 이 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표현은 각기 다르게 하더라도 학생들은 다음 교리를 파악해야 한다. 교회 회장만이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초기 교회의 회원들에게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 일이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이 교리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선교사들이 오하이오에서 복음을 가르치다. 교리와 성약 28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명하시어 하이럼 페이지에게 그가 사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다고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28편 11절 참조 또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레이맨인 곧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부름을 주셨다. 교리와 성약 28편 8에서 9절 참조. 그 다음 달에는 피터 휘트머 2세와 팔리 피 프렛, 지바 피터슨이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30편 5절 32편 1에서 3절 참조. 팔리 피 프렛의 초상화를 보여준다. 성도들 제안권 제9장에서 읽은 내용에 따르면 팔리 피 프렛은 회복된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는 물문경을 갖고 있던 침례교 집사에게서 물문경을 받아 읽었다. 한 학생에게 12사도 정원의 팔리 피 프렛 장로의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팔리가 물문경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잘 들어보라고 한다. 나는 어서 읽고 싶은 마음에 물문경을 펴고 표제지를 읽었다. 또 어떻게 금판이 발견되고 번역되었는지 이야기하는 여러 증인의 간증도 읽었다. 그런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온종일 그 책을 읽었다. 먹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밤이 되었지만 자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자는 것보다 그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 책을 읽는 동안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고
나는 사람이 자기 존재를 알고 깨닫듯 그 책이 참됨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았다. 물문경을 읽으며 팔리가 경험한 일 중에 무엇이 인상적으로 느껴졌는가? 팔리 피 프렛의 경험에서 우리는 물문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공부할 때 일어날 일에 관한 어떤 원리를 배우게 되는가? 학생들의 답을 들은 후 다음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물문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공부할 때 물문경은 우리에게 그것의 참됨을 확신시킬 수 있으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다.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사명을 이행하러 가던 올리버 카우드리와 팔리 피 프렛 그리고 그들의 동반자들은 오하이오주 멘토와 커틀랜드에서 여정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물문경을 소개했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고 100여 명이 침례를 받았다. 칠판에 다음 질문을 적는다. 물문경은 시드니와 피비 리그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은 물문경을 공부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학생들을 2~3명씩 소그룹으로 나눈다. 학생들에게 성도들 제안권 제구장을 펴보라고 한다. 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100에서 101쪽 그해 가을로 시작되는 문단부터 9장 끝까지에서 시드니와 피비 리그돈이 복음을 알게 된 이야기를 읽어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는 칠판에 적힌 2개의 질문에 대해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토론해 보라고 한다. 수업을 마치기 위해 몇몇 학생에게 그들의 삶에서 느낀 물문경의 힘에 관하여 간증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물문경을 매일 공부하여 그 힘을 통해 계속 축복을 누리도록 학생들을 독려한다. 학생들에게 성도들 제안권의 제10에서 11장을 읽고 다음 수업 준비를 해오도록 권유한다.